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 중등센터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겨울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학습법 중에서도 공통수학2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제가 좀 많이 듣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겨울방학 때 많이 듣는 질문들은 대부분 첫 번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강을 들어야 할까요? 특강을 들을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많죠. 근데 종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종류들의 수업이 있고 왜 그런지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듣는 질문이죠. 오전 시간에 시간이 남아요. 학생들은 이제 겨울방학 때 오전에 사실 잠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님들은 오전 시간에 학교를 안 가서 잠을 자는 걸 보고 계실 수는 없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 굉장히 다른 어떤 여러 학원들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에 안 가니까 오전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의 대치동에서 지금 모든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죠. 많은 학생들이 선행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고 제 눈으로도 많이 봐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 과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혹은 지금 나가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다 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들로 좀 귀결되는 것 같아요. 부족했다. 어디가 부족했다. 부족했지만 일단 넘어갔다. 부족한 거는 먼저 인지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한 걸 얼마나 인지했는가. 부족한 걸 인지해야 되고요. 그 인지조차 안 됐다면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공수 원이 부족해요는 저 입장에선 팔이 아파요. 그냥 기침이 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픈 건데 그걸 싹 무시하고 부족하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저희 반 학생들은 뭘 부족한지 아니까 거길 콕콕 찍고 그 파트에서 당연히 특강을 들어라 혹은 그 파트에서 클리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 입반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어디가 부족한지를 좀 알고 계셔야 한다. 근데 모르셔도 사실 그 인지를 하기 위한 시간을 제가 초반에 갖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충분히 부족했던 부분들을 인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보완을 하겠죠. 그래서 겨울방학은 항상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걸 진짜 보완할 것인가. 보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시간 투자는 사실 맞습니다. 시간 투자가 기본이에요. 시간 투자를 안 하고 보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방향성을 들고 꼭 공부를 하셔라.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인지에서부터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부족했고 그래서 난 이걸 어떻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 윗이야기랑 같은 건데요. 저희가 보통 기본 정석이라든지 실력 정석, 센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 다 책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은 도형이 하나 있어요. 학생들 책에 제일 많이 그려져 있는 도형, 학생들이 그린 거, 그건 바로 별표예요. 심화 문제서를 다루겠죠. 심화 문제를 풀겠죠. 기본서에도 심화 문제 있는데 그 모든 게 여태까지 현재 별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겨울방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를 할까요에 대한 질문, 그 다음 vs, 그 다음에 선행을 할까요에 대한 질문이에요. 보통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제가 많이 느꼈어요. 선행하면서 심화가 좋죠. 근데 저는 사실 수학에 있어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수학은 한 번에 이렇게 쏟아내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그 쏟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언제? 오전 시간에. 오전 시간에 쏟아내는 노력을 해야지만 요게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제가 겨울방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그 중에서도 이 부족한 거랑 선행진도, 그 다음에 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 길어진 겨울방학이죠. 겨울이 길어졌어요. 가을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가을. 트렌치코트 입을 수가 없는 가을. 길어진 겨울이에요. 근데 길어진 겨울에 대비하여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여름방학이. 그러면 당연히 이 시간은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횟수를 의미하겠죠. 그러다 보니 겨울방학 때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길어진 겨울방학 대비하여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된다.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별표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 별표 2개. 놀 수 있는 시간 너무 많아요. 일단 스키장도 가야 되고요. 일단 뭐 설 명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플러스 아침에 어두워요. 이거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어둡습니다. 그 말은 졸려요. 모두가 졸립니다.
학원에 등원을 하죠. 근데 자요. 일단 무조건 잡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부러 막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저는 제 수업 시간에 자는 거 진짜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깨웁니다. 무조건 일어나고 무조건 깨워요. 근데 잘 들어야 되는 게 선생님 저는 가도 무조건 잘 거예요. 일단 와보고 얘기하시고 근데 여길 안 오더라도 이건 제 희망인데 어둡다고 자지 마세요. 새벽에 어둡다고 안 자고 핸드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자면 안 된다.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공부 시간 확보해야 된다. 이거 진짜다. 이거 정말이다. 차라리 지금 조금 공부를 하고 나중에 좀 쉬셔라. 내신 때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겨울방학의 첫 번째 특징인 것 같아요. 놀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라는 거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노력이죠. 학생들의 노력. 근데 어느 누군간 잔다. 왜? 어두워서. 춥거든요.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불 밖은 위험했는데 이불 밖 위험하죠. 대신 교실 안은 안전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약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전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이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맥락이 겨울방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내신이 없다는 거. 내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내신 공부해야 돼서 선행 안 할 건데요. 없어요. 핑계 없어. 일단 핑계 하나 제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없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꼭 내신 없다. 그러니까 오롯이 선행에 집중해야 된다. 오롯이. 그러면 선행을 하면서 이제 심화까지 함께 나갈 수 있는 이 시기에 제가 준비해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 커리큘럼을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공수원 정규를 나가. 내가 지금 공수투 정규를 나가. 그러면서 문제풀이로 듣는 건 사실 굉장히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진도를 좀 빠르게 빼고 싶어. 나 지금 공수2를 빠르게 하면서 공수2 쭉 가고 싶어. 왜? 공수2 뒷파트 좀 할만 하거든요. 앞에 도형의 방정식만 좀 잘 받아놓으면 그냥 바로 문제풀이 걸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라고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냐? 그걸 제가 준비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정말 별거 없죠. 개념반이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18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오전 누군가는 잘 때, 누군가는 공부하는 시간. 오전 와야 돼요. 공부야. 그때 공부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쭉 오셔야 돼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공부해야 돼요. 9시부터 12시 한 다음에 개인적인 공부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공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12시부터. 우리는 그거를 세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클리닉이죠. 클리닉 들으셔야 돼요. 클리닉 할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저는 클리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1월 5일부터 1월 13일까지 전반부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고 윈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문제풀이만 있습니다. 1등급 만들어야 돼. 우리 1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고요. 1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요 반은 공수2를 한번 들은 친구들이 와서 들으면 딱 좋아요. 공수2예요. 공수2.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 있는 거. 그럼 문제풀이에서 당연히 제가 뭘 제일 많이 강조할까요? 학생들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이랑 또 뭘까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지. 바로 합성함수, 역함수. 무조건 가야 된다고요. 합성함수, 역함수. 왜? 나 대수 가서 지수로그 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도형의 방정식. 선생님 저는 중학교 도형이 약합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빡세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문제풀이반이 이렇게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2차 문제풀이반이 있어요. 그러면 왜 똑같은 수업을 두 번이나 거냐? 두 번이나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교재부터 라인업부터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기본 정석 라이트센이 개념반이에요. 라이트센 쉬워요. 이거 진짜 많이 쉽습니다. 이지예요. 그럼 이지만 하냐? 쉬워서 뭐 할 건가? 너무 이지한데 그래서 뭐 할 건가? 저는 계산하게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화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 보고 가만히 있어요. 손이 안 움직여. 손이 움직여야 돼.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라이트센 선택했습니다. 라이트센으로 계산 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뭔가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계산. 우리 반에 이 개념만 들었다 일단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고쟁이가 메인 진도 교재입니다. 여기가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셀에서는 문제 선별할 겁니다. 문제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문제가 막 몇 개입니다. 여기 안 적어놓은 이유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 문제가 20개라면서 왜 안 그래요? 그 약간 상황 바이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약간 느낌 알면서 근데 어쨌든 20개 안쪽, 20개 내외 대신 어려운 걸로. 고쟁이가 메인이고 2스텝, 3스텝 할 겁니다. 근데 1스텝은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스텝, 3스텝은 선별할 건데 3스텝은 거의 좀 못할 것 같아요. 문제풀이반이라. 심화반이었으면 했겠을 텐데 3스텝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선생님 너무 잘하는데 3스텝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클리닉. 아하, 나이스 샷. 바로 클리닉이죠. 주말에도 클리닉 있고요. 3스텝 클리닉 통해서 되는 친구들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반과 개념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풀이반과 개념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살짝 와닿지 않으시는 분 있을 텐데, 자, 와닿게 살짝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이게 일정입니다. 여기가 1월 5일이고요 1월 5일부터 슈 2월 13일까지 이렇게 캘린더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중간에 한번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정확하게 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계속 달리면서 18회차가 걸리는데 문제풀이 과정은 6회차로 두 번으로 나뉘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들이냐? 나 공수투 이미 한 번 했는데 애매해. 나 지금 개념반 듣기엔 자주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바로 채워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과정을 듣고 있는데 기본 과정을 막 열심히 앞에 들었어. 저 앞에 뭐 할 거냐면 도형 예방정식 할 거거든요. 앞에 도형 예방정식 할 거란 말이죠. 보통 이때 도형 예방정식 그 다음 플러스 집합 갖다 걸릴 텐데, 기본 과정 입장에서 도형 예방정식이랑 집합이 갖다 걸리는데, 그러면 그거 다 듣고 이해도가 괜찮다, 그럼 제가 추천드릴게요. 어디 들으셔라, 문제풀이만 들으셔라 같이. 그러면 도형 예방정식이랑 집합을 이미 개념을 때렸잖아요. 그러면 그 때린 상태로 그대로 복습이에요. 바로 복습. 그럼 1, 2월이 굉장히 컴팩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형 예방정식 집합 여기 기본반에서 들으시고요. 뭐 학업 성취도가 좋다, 그럼 문제풀이반으로 넘어오셔서 이걸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도상으로는 여기 뒤에서 이제 함수랑 명제가 갖다가 붙을 텐데, 함수랑 명제 중에서 명제 너무 중요하거든요. 명제 굉장히 빨리 끝내고 갈 텐데, 함수가 뭐 역함수, 합성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눠질 텐데, 역함수, 합성함수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으시면 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컴팩트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과정을 들으면서 바로 문제풀이 과정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기 문제풀이 과정 앞에서 들었는데 나 잘 모르겠다,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고. 고쟁이거든요. 어차피 여러 번 볼걸요? 고등관 가서도 계속 보고. 자, 그러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겁니다. 기본 과정에서 앞에서 들었는데 성취도가 좋다, 그럼 바로 문제풀이 과정까지 들으면서 두 개를 병행하셔라. 이게 제일 컴팩트한 공수투 겨울방학 계획이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 과정을 들었어요. 기본 과정을 전반부를 들어요. 그러면 어디랑 어디가 완벽해진다고? 도형의 방정식과 집합을 알게 된다고요. 그럼 도형의 방정식과 집합을 들은 상태로 어디 과정에 바로 들어오셔라?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오셔서 바로 문제풀이까지 이어서 가주셔라.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해 주시면 공수투에 대한 완벽한 겨울방학 학업 계획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즉,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완성할 수 있다 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월, 수, 금의 기본 들으시면 됩니다. 월수금의 기본 듣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학업 성취도가 so good. 그러면 1월 26일부터 뭐가 펼쳐지냐?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기본 듣고 바로 문제풀이, 기본 듣고 문제풀이, 요런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 가운데 시간 너무 허전한데. 아니, 잠깐만, 가운데 시간이 언제지? 9시부터 12시, 13시부터 16시. 선생님, 그러면 12시부터 13시 밥 먹나요? 밥도 있겠지만, 또 이제 침투력 있으니까. 침투력이 있죠. 누구의 침투력? 제가 하는 클리닉의 침투력. 못 참죠? 네. 클리닉의 침투력이 스근하게 들어갑니다. 스리슬쩍. 이거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겨울방학 때 단기간에 확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수업을 그때 이런 식으로 들으면 기본 듣고 복습하고, 예전에 들었던 걸 다시 복습하고, 다시 문제풀이 듣고, 기본 듣고 복습하고, 예전에 들었던 걸 복습하고 문제풀이하고. 그래서 이게 학업이 몇 번 이루어지는 거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많게는 네 번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면 월수금의 기본을 듣고 화목의 문제풀이를 들으면 1차 완벽하게 해놓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 마무리 공수2였고요. 그래서 공수2를 겨울방학 때 잘 화끈하게 공부하셔서 더 이상 공수2에 대한 고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대치 미래탐구 강태현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